한국인 사상 처음으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장향수. 거리의 인권운동가로 최초의 장애인 국회의원으로 20여 년간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헌신해온 그녀. 저의 신체적 장애는 제게는 장애가 아닙니다. 저의 개성입니다. 무학과 중증장애, 가난을 딛고 오늘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녀만의 유쾌한 에너지로 세상의 편견에 맞서온 장향숙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지금 공개됩니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은 장애인 여성운동가로 알려진 장향숙을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했다. 소아마비 1급 장애인으로 교육의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았던 그녀에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초의 여성 장애인 국회의원으로 당당히 국회에 입성한 장향숙. 저는 언제나 엎드린 채 세상을 바라봐온 사람입니다. 두 발로 서서 보는 세상과 엎드려 보는 세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엎드린 사람은 지구의 진동을 더 가깝게 느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진동을 더 가깝게 느끼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사회적인 편견과 사람들의 시선으로 움츠려 있어야만 했던 450만 장애인들을 위한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국회에 입성한 이후 17대 국감에서 보여진 그녀의 활약은 다시 한번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건강식품에 의약품을 불법 혼입하는 행위가 2002년 이후 75건이 적발되었는데 성기능 강화, 다이어트, 혈당 조절 등을 위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매번 날카로운 실태 분석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며 동료 의원들과 피감기관들을 긴장시키는가 하면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최고의 국감 스타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는데 신체의 한계, 나아가 사회의 차별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그녀. 희망의 두 바퀴로 달려가는 그녀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듣도 보도 못한 소아마비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내리꽂혔던 것 같습니다. 결코 제게 반가운 시선은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들만 제가 낯선 게 아니었고요. 저도 그 사람들이 낯설었거든요.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거든요. 옛날에 뭐 한 1년 정도는 주로 아이가 나면 저뿐만 아니라 살아야만 호적에 넣었대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 내가 병치레를 너무나 심하게 하니까 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나고 그래서 호적에 넣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못 했대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끈질기게 살아났어요. 그리고 남동생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그때서야 이제 제가 이제 의식이 된 거죠. 그래서 남동생하고 내하고는 6개월밖에 지금 차이가 똑같이 61년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병 때문에 편찮으셨으니까 초등학교를 못 가신 거잖아요. 예. 그런 이제 모든 교과서, 동생 교과서만 아니라 언니들 교과서까지도 다 읽고 그리고 또 친구 동무들이죠. 그 당시에 동무들이 다 학교 가면은 이제 그때는 그 문고에서 학교 문고에서 이렇게 책을 일주일에 한 권인가 두 권인가 빌려다 줬는데 참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고마운 일이고 교사가 되어 주었던 것 같다. 나는 내 평생에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내 자신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데요. 참 그런 것이 자양분이 돼서 내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만 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 해서 별명이 만리장서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육을 받는 게 전인적으로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혼자 책을 읽으면서 만들어 나가신 거잖아요. 같은 책을 읽고 그렇게 책만 읽어도 만들어지는 결과는 또 다른 거잖아요. 어떤 게 그렇게 지금의 장 의원님을 만드는데 작용을 했을까요? 책 무조건 많이 읽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존재를. 예. 왜냐하면은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키움을 받고 그다음에 첩보 나가는 사회가 학교라는 데를 통해서 거기 가서 싸움도 하고 내가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칭찬도 받고 미움도 받고 이러면서 자기가 의식하든 못하든 이 세상에 자기가 두 다리를 놓고 살아가는 존재감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끝없는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은 매우 아주 강렬한 것이었겠죠. 내 내적으로. 결국은 끝없이 쉽게 남이 만들어주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존재감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존재감을 찾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끝없이 그런 물음에서 살았던 거죠. 워낙 여러 책을 읽으셨는데 사실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 또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사회 문제도 나는데 그 존재감이 분명하면 방황이 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책이 있었지만 이 책이 정말 나한테 어떤 해답을 주는 계기가 됐다, 실마리가 됐다라는 책을 생각나신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워낙 제가 그 질문에 똑같이 대답할 수 있다면은 나를 만들어 온 데는 수많은 책들이 있죠. 그러나 내게 있어서 독서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내 자신일 수 있는 시간을 나누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 조나데 많은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나는 방 안에 있는 사람이죠. 네. 내가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었고 방 안 이외에는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세월 동안 오랜 세월을 지냈는데 리차드 바크는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 갈매기 조나단이 연습하고 연습하지만은 그것은 그의 몸만으로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년비행이라는 것을 꿈꾸면서 하죠. 네. 바라보고 하는 거죠. 멀리 보고. 그리고 어느 단계에 이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곳에 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걸 꿈꾸죠. 저도 그렇게 꿈꾼 거죠. 근데 그 궁금해지는 건 이제 세상에 처음 나왔다 한 것이 이제 23살에 그 휠체어를 선물 받으시면서 처음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예, 아무도 나에게 네가 밖에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네가 밖에 나가 보여야 된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부모님과 친분이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는 우리 교회에 휠체어가 하나 있는데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산책이나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바라보다 제가 타고 나갔었어요. 아, 일주일을 바라보셨어요? 네. 저게 무슨 물건인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바라보다가 타고 나갔었습니다. 저게 무슨 물건인고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네, 번쩍번쩍거리잖아요. 아, 그냥 타고 산책이나 하라고 했으니까 나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정말 따가웠습니다. 찬란했고 따가웠습니다. 찬란하고 따갑다. 아마 내 평생의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겠죠. 그 어머니랑 동생이 같이 이렇게 밀어주면서 시장 골목에 아마 오후였던 것 같습니다. 나갔는데 정말 많은 몇 사람이 쳐다봤는지 모르지만 제 느낌에는 하여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내리꽂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선이 결코 제게 반가운 시선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낯선 거였죠. 근데 제가 아주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만 제가 낯선 게 아니었고요. 저도 그 사람들이 낯설었거든요.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원숭이가 계속 주인하고 같이 살다가 원숭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가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막 그러는 것처럼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사회적으로 제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네. 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그때 처음 느끼셨군요. 적나라하게 느낀 거죠. 적나라하게. 그리고 또한 적나라한 태양을 맞았는데요. 그 태양이 내게 얼마나 강렬했는지 아시겠어요? 너무나 강렬한 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상반된 빛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는 눈빛, 어떤 눈빛. 하나는 강렬한 태양. 나중에 제가 계속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할 때 이 둘 중에서 어떤 빛을 선택할 것이냐를 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찬란함을 택하셨군요. 거리에 살기를 택했습니다. 길거리에 살기를. 낯선 시선은 익숙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낯선 거나 그 사람들이 낯선 거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자꾸 보면은 익숙해지겠지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낯선 시선이 상대방에게서 오는 나만의 시선이라고 내가 확 받아들였더라면 움츠러들어서 못 나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똑같을 뿐이다. 내가 낯설게 느낀 것이나 상대방이 나를 낯설게. 그래서 장애인 보고 밖에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제가 좀 더 심오하게 충격적으로 느꼈다는 것 뿐이겠죠. 그게. 결국은 그날 이후로 나는 계속 길바닥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네. 내 마음이, 내 정신이 한 번도 집 안에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끝없이 내가 길 위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험이 결국은 저로 하여금 여성장애인 인권 운동을 하게 했죠. 계속 길로 나가서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길에서 나를 보고 나 있는데 네. 즉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여성장애인들도 네가 대학을 가서 뭐 하냐, 직업학교에 가서 배워라,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직업학교에 온 친구들의 뭐 굉장히 각양각색의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요. 장애라는 것은 참 슬픈 것이 어떤 게 슬픈지 아세요? 장애로 인해서 자기 표정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 매우 슬픈 일입니다.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저희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웃어도 그 웃음이 제대로 안 될 경우도 있고요. 자기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낸다고 내는데 상대방이 듣기에 굉장히 거북한 목소리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에 부딪혀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서 느끼고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게 저에게는 일종의 이 인생의 대학이었고 그리고 정말 배우는 시간이었던 네. 거예요. 무슨 내가 가서 직업 교육을 받는 그것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여성 장애인들의 그 삶의 이야기,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듣는 것이 이제 저에게 배움이 됐죠. 장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장애라는 개념 정의는 완전히 다르실 것 같아요. 사실은 장애는 없죠. 만약에 정말 장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온 세상이 다 장애일 거예요. 그것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마찬가지일 거라고 네. 생각해요. 네. 그러나 그것을 장애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어떤 것도 다 장애가 됩니다. 공포와 똑같은 것입니다. 불편함이 있지만은 그 불편함에 대해서 장애로 여겨버린다면은 그 모든 불편함이 다 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세상이 정말로 달라지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편리함을 갖기 위해서 더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돌보지 않고 지나가는 것보다 내가 좀 더 불편하게 살지라도 내가 좀 더 적게 가질지라도 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간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사실 장애라는 것은 결국 아무런 문제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저의 신체적 장애는 제게는 장애가 아닙니다. 저의 개성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우리 여성 장애인들의 경험, 우리가 가져왔던 장애인 운동이나 여성 운동의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그렇죠. 이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 아시아의 뭐 스리랑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또는 캄보디아라든가 동티모르라든가 이러한 여러 나라들과 같이 나눠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누어주는 어떤 한 길을 만들고 그러한 일을 실천하는 것, 이게 저의 가장 큰 과제이고요. 그리고 장양숙 개인에게 거는 공약. 그래서 꼭 아시아를 한번 다리로 걸어보지는 못하지만 굴러서 한번 걸어보자. 결국은 거리에 서 있었는데 아시아의 거리에 서 계시고 예. 세계의 거리에 서 계실 것 같아요. 아마 끝까지 그렇게 서 있겠죠. 정말 그렇게 되실 거 확신하게 되고요. 서 있는 사람과 달리 엎드린 사람들의 지축에 더 가깝게 느낀다. 우리 모두가 그 느낌을 갖고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제대로 느끼게 되는 귀한 계기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의 공약과 개인적인 공약 모두 지키시고 네,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